지금 전국을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 29개입니다. 헌재가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했고요. 새로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음성 대화가 입수됐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제 따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상한 제자를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그다음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그렇게 해서 차 감독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이런 거보다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임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네, 지금 저 녹취가 바로 지난해 6월 전후입니다. 자, 언론 제보가 이루어질 때쯤인데요. 그때쯤에 해서 지금 고영태 씨가 자신의 측근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보시면 차은택 감독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 우리는 까이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 김수현 씨의 녹취 파일이 고영태가 의인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최순실 게이트를 키웠다라는 걸, 즉 전국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쓰였는데 다시 또 한 번 반전된 게 저 내용의 핵심은 김수현 씨가 오히려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서 고영태를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고영태가 이 문제 K스포츠 미르재단의 모든 주모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놨다는 것들이 폭로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전의 재반전이 일어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김수현 씨의 녹취 파일은 고영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것조차 최순실이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고영태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음모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최순실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좋은 자료가 증거로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 녹음 파일 29개 가운데서는 증거인멸까지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모의하는 듯한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 해제하고 그거를 유심히 꼬라지 찢어버리고 그 전화기를 그냥 어디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 그러더라고. 고영태 씨 측근인데 여자분처럼 들려요. 음성 변조했는데. 네. 자, 이 유명한 안종범 전 수석의 전자레인지 휴대폰 어디 부셔가지고 한강에 던져라. 똑같습니다, 내용이.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폭로를 결심하고 나서 폭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나간 이후에 행동 지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이제 휴대전화의 증거.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앞에 얘기, 방금 전에 한 얘기.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서 그걸 사유화하려고 그랬다. 사익추구를 하려고 그랬다면요. 요거랑 그러면 본인이 부르 사무총장을 가서 안고 사무총장은 장악하고 그렇지 바지 사무총장 앉혀갖고 사실상 본인이 좌지우지한다. 이를테면 그런 거하고 이게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그렇게 계획한 것들이 좀 진행되어 나간 그런 어떤 것들이 증거들이 좀 이게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폭로한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폭로한 건 맞지만 고영태의 폭로가 과연 그러면 고영태의 욕심,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는 욕심하고 사리사욕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가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로라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사리사욕으로 그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미수에 그치고 뭐가 잘 안 풀려서 그래서 폭로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탄핵 심판 그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유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지금 그런데 이 녹취를 계속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김수현 대표 같은 경우에 고영태 씨와의 대화에서 차은택한테 다 덮어씌우면 된다고 본다. 고영태 씨가 그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내연 관계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차은택 씨처럼 이득 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차은택 씨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그런 내연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은택 씨처럼 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네. 마치 차은택 씨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아시다시피 차은택 씨는 원래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효리 예 그 광고 문화예술계 광고까지 했던 황태자. 사람이죠. 예. 예. 그런 사람하고 자기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우습고 거기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농담입니다. 네. 과연 농담이냐? 이 내용을 타임라인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했는 것이 보이죠. 특히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이 2014년 본인의 의상실에 있던 CCTV를 했는 것. 그게 장난으로 했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같은 그 한 체대 동기였고 그 K스포츠 WK의 그 직원이었던 노승일 부장. 노승일 그리고 또 하나가 유상영인데 유상영이 유상영.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을 고영태가 좀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이 뭐냐는 것이죠. 결국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되는 그 노승일 부장은 뭐냐 하면은 고영태를 왕의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왕의 남자는 뭐입니까? 결국 왕은 꼭두각시고 남자가 실세란 말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왕이란 것은 최순실이었고 최순실 뒤에 있는 왕의 남자가 실세가 이 고영태 씨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스케일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최순실은 꼭두각시고 뒤에 있는 고영태와 그 친구들이 만든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녹취록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왕의 남자가 나오고 또 VIP가 믿는 건 나하고 최순실 뿐이다. 이제 어제 소개가 됐지만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IP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 그건 안 되고 끝까지 영향을 했는데 상암동을 어떻게 날려야 되는 그 제 그거를 나한테 핵심을 줘야 돼. 알았어. 내가 만들어볼게. 그렇죠? 그 대신 형이 날 보여줘야 돼. 사장이 믿는 사람이 VIP하고 딱 맡기고 있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진짜 뽕을 왜 주신다 이랬어.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이 VIP가,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한 얘기 지금 육성으로 다시 들었는데요. 자, 김수현 대표, 녹음을 한 당사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태영. 예, 영태영, 그 고영태 씨죠. 최순실 씨를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결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고영태가 선의에 의해서 이런 최순실 게이트에도 폭로하는 게 아니다. 본인도 K스포츠 미르잔의 사무부총장으로 실권을 장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헌재가 이것을 봤을 때 고영태 자체를 뭐 선인이다, 정의의 사도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고영태도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최순실 씨가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하고는 그 문제조차도 그 신빙성이 없는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별거인 것 같고요. 특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녹취 파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헌재는 고영태 죄는 죄대로, 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농단대로 각기 파악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영태와 지금 최순실 씨의 관계를 지금 묻는 질문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네. 보면은 그 영태영이 소장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는 사이가 어떨까요? 글쎄요. 모자지간입니까? 남편지간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다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결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노승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에 나와서 고영태와 최순실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했는데 직원이 사장님의 감정을 컨트롤합니까?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그 관련된 고영태 관련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탄핵되는 그런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재판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100번 양보해서 저쪽 이제 고영태 반대쪽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게 100번 맞다고 그래도요. 예. 지금 국회 탄핵 소추안 보면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사유 중에 보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든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에게 부당한 그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든가. 네.
또 무슨 그 국가 공무상 기밀 이런 거를 그 연설문 같은 거 유출을 했다던가 네. 이런 거를 이제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데 고영태가 저렇게 마음 먹은 거랑 그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그 자체가 고영태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했다라는 그 증거를 해야지 고영태가 한때 일시적으로 저런 마음을 흑심을 품었다 하는 게 이 탄핵 사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이 막판에 불거진 녹취록, 녹음 파일 공방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가 하면 장시호 씨,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지요. 장시호 씨가 옥중에서 인터뷰를 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필 진술서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필 진술서 내용을 보면요. 이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차명 회사를 만들었고, 자, 더 스포츠 M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KT 스키단과 이 동계 스포츠단 창당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최순실 씨가 스포츠단 관련해서 삼성 때와 같이 어디선가 연락이 올 것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KT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T 측의 반대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후에 최 씨가 한 대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대표가 어려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필 진술서, 옥중 인터뷰에 이어서 본인이 써서 밖으로 알렸다는 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 최순실의 책사, 최순실의 브레인이었다가 지금은 특검의 특급 어떻게 조력자 이렇게 예. 돼버린 것 같은데요.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이익을 공유했다라고 서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결국 이와 같이 진술을 바꾸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재판이 긍정적으로 어떤 판단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했는데 네. 최순실 씨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떤 내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서는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밝히고 있고 거기다가 직접 최순실의 지시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점에서는 이 범에 있어서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진술을 통해서 결국 최순실 씨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검증하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돼. 그런 것은 아직 과정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옥중에서 형광펜도 달라, 종이도 달라, 자필 진술서만 쓴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소유 관계를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걸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네. 개념도로 나타낸 건데 수문주의는 이모고 자기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면서 검찰에 네. 그러면서 이모하고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유리하든지 장시호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려면 네. 본인이 이게 플리바게닝 뭐 이런 거를 좀 어떤 정보 제공을 하면서 본인의 형량을 감경받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없죠. 하지만 네. 다 암암리에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뭐 관행화되고 있다라는 건 한국판 플리바게닝이 있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어차피 뭐 최순실 제2의 태블릿 PC도 제출하고 한 마당에 네, 네. 보다 확실하게 최순실의 주장을 말이에요. 탄핵할 수 있는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차피 이런 선택을 한 이상 네. 본인에게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계속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주장한 이유 바로 원래 더 스포츠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의 차명회사다 이렇게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네. 자,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에서 영재센터 직원들은 장시호가 업무 지시 및 자금 관리 운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장시호 씨는 아니다. 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순실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해서 사무총장인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이 재단에 행사하려고 예.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재단이 그 단체가 만들어기 전에 K스포츠 재단이 삼성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낼 거다라고 한 것처럼 실제 동계 스포츠단 KT 스포츠단도 최순실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KT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소유자인 한 대표가 어려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한 사람도 최순실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내부에서의 주도권을 위해서 장시호 씨가 일부 개입한 건 있으나 전체 이것을 만들어내고 운영권을 따낸 것들, 그 배후에서의 그 권력을 동원하고 한 것들은 바로 최순실심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본말을 전도시킬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앞서 최 변호사 말씀처럼 이모를 뒤에서 저격하기 시작한 장시호 씨의 이런 잇따른 증언이 헌재 판결 또 재판에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손을 뻗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이미 나왔죠. 최순실 씨가 그 K타운 사업에 이어서 아프리카에까지도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뻗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말이 있었죠. 최 씨도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따라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ODA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빼먹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인데 바로 이 자금 코리아 에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코리아 에이드가 과연 뭔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에이드 바로 보건, 음료, 문화 등을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개발하는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 푸드트럭, 문화 영상 트럭 같은 것을 동원해서 봉사단이 아프리카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청와대의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이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회의록, 청와대 회의록입니다. 작년 1월입니다. 특성에 맞게 미르재단 중심으로 선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네, 있죠. 공연팀도 그렇게 하고 식품 관련도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협력해서 해라. 푸드트럭 장비 소요 인력도 미르재단과 검토해서 해라. 브랜드화 계획도 미르재단이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미르재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가 또 나오고 그렇죠. 그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화여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유라 네. 부정 입학하고 학사 관리 해준 거에 어떤 대가성이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코리아 에이드라는 게 네.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선친인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그 새마을 운동 이게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상당히 그 뭐라고까 뭐 이렇게 그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 해갖고 아프리카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보급을 자기들도 좀 하자. 이제 네. 개발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ODA 사업이 주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그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코리아 에이드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어느 나라인가 에티오피아인가 갔을 때 네.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때 푸드트럭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정부 자금,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면 그 거기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미르재단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야말로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그런 책 썼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정말 세계는 넓고 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ODA만큼 만만한 게 없는 거죠. 네. 제일 그 해먹기 쉬운 게 ODA 그 자금 빼먹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청와대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히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 에이드 예산은 미르 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도 미르 재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또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한테 왜 이거 관련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외교부가 대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부 합동 TF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뭐 편집을 해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의록을 혹시 작성을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뭐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교부는 부인을 하지만 정작 다른 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어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이런 무려 4개 부처의 합동보도 자료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이번 사업 코리아 에이드를 개시하고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가 5월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류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그런 문화융성 또 한류 확장에 좋은 취지로 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비극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무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정리를 해버렸다. 있는 그대로 다 써가지고 있는 거를 국회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사실 또 이게 ODA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외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이카한테 돈을 줘서 네. 코이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구조상 감사나 돈에 대한 사후에 대한 어떤 정리하는 것이 약간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이 그 최순실 씨 측에서 노렸다. 이런 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구도를 잘 알고 있었지 않은가 이런 의혹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더불어서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그 뒤에 고영태 씨가 또 여기 어른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DA 공적개발 원조가 우리나라가 차관을 공여받은 나라에서 이제 그 ODA를 지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1년에 예산이 무려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엄청나죠. 두 가지 무상이 있고 유상 차관인데 그 유상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차관 형태지만 무상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공돈이죠. 예, 공돈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감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코이카가 집행은 하지만 아마 그 집행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아마 미르재단을 설정해서 미르재단이 그것을 대행해 줘서 푸드트럭이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차도 국정농단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돼 엄벌에 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